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로 키워드 뉴스 검색하시는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모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합니다. 1953과 1920. 하루 차이로 세상을 등진 두 사람이 태어난 해인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입니다. 하루 차이로 유명을 달리한 두 사람. 죽음을 추모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6.25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보다 앞선 9일 한 장의 유서만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오늘이죠. 오전 8시 30분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을 추모하는 방법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 백선엽 장군이 지난 10일에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 백선엽 장군의 장례는 현재 육군장으로 치러지고 있고 서울의 병원에서 치러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백선엽 장군이 별세를 한 뒤에 안장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는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의 그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큰 공을 세우셔서 국군천 사성 장군에 오르시기도 하셨는데 그 현충원 안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그 과거에 이제 친일 행적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6.25 전쟁의 국가 유공자는 당연히 국립현충원에 안장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그리고 현역 군인으로 숨지거나 무공 훈장을 받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데 당연히 법률로서는 이 고 백장군님께도 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살짝 말씀하셨지만은 이 안장 공방 논란까지 간 건 법적으로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데 충족이 되는데 친일 논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한 사람의 인생에 공과 사가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대통령 소속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그 행적 중에는 과거에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군에 대해서 좀 탄압이 있었다. 이런 행적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이 반민족 행위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도 특설대 특성상 이런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쟁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독립군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토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까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빈소 방문해서 대전 현충원 안장을 하겠다고 밝혔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조문과 애도의 여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절차를 보시면 지금 일각에서는 왜 그 국립현충원, 우리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이 아니고 대전으로 갔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족 측에서 먼저 보훈처에 여기에 안장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심의를 거쳐서 대전으로 이제 안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논란을 두고 이제 뭐 군인이셨기 때문에 사후에 두 개 전선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애도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이제 뭐 분향소에 만여 분이 넘는 분께서 지금 뭐 이제 분향을 하고 계신데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을 하냐 마냐. 어디서 뭐 고소도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었던 것인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보시면은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만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각하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각하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 서울특별시장으로의 장례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뭐 법정 공방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정말 시끄러운 게 정치권에서 이 조문 논란이 조문 가냐마냐로 계속 여기저기서 시끄럽네요.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일부 정의당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조문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일단 조문을 둘러싸서 정의당 내용도 결국 탈당 사태도 벌어질 정도로 일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의당의 청년, 여당 의원들께서 빈소 조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 알려지고 의원들이. 있어서 이 사후에도 정치적인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정도 뒤네요. 오늘 오전 8시 반에 연결식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일부 시민단체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애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또 장례 절차는 장례 절차대로 많은 분들의 애도와 또 생전의 업적을 기르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성추행을 고소했던 이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신상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2차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인터넷상에서는 뭐 그 예.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다든지 지나치게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모든 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피해자라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피해자로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와 그 신변보호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박 시장 장례위원회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께서도 2차 가해를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 누구도 그 고소인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거나 압박해서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사안을 객관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께서도 죽음에 대한 애도와 또 피해자 보호는 동시에 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에 쏠려서 이 사건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과 관은 우리가 분명히 평가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번 일로 인해서 또 분열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일탈로 억대 빚더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입점업체 직원들의 카드로 가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쇼핑몰의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1,000만 원이 넘게 가짜 결제가 이루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철수 결정이 되면서 이 직원들이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뭐 빚을 받고 뭐 일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쇼핑몰 업체가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매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매출이 낮으니까 예. 소속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허위로 카드 매출을 올린 다음에 가짜로, 예. 또 실적인 좋은 날이 그 카드를 취소해줘서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에서 네. 본사나 쇼핑몰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퇴점했을 때는 취소가 되지 않은 부분을 고스란히 혼자서 카드값을 내야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매장이 철수하면은 그 본사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원래는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예.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 취소를 해줄 책임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는 71만 원씩 24번, 하루에 1,700만 원까지 결제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또 굉장히 큰 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소재를 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개인 일탈이라고 하고 뭐 가매출 이야기도 있고 이게 딱 안 와닿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 일탈이라고 볼 수 없죠. 결국은 쇼핑몰의 시킨 거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거 본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했던 일을 할 수 없이 한 부분이고요. 네.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다시는 생기시면 안 되고요. 네. 소위 말하는 우리
실무에서 소위 카드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모두 다 예. 불법행위, 위법행위, 범죄로 처벌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시켜서도 이것을 또 감수하셔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매출은 이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디 뭐 회사에서 우리 회사 좀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긁고 다음 달에 취소해 줄게는 절대 안 되는. 본인에게도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이지만 예. 세법상에도 문제가 되고요. 네네. 신용카드 범죄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일이 암암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가매출 하라는 뭐 갑의 입장도 있고 의리도 있지만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좀 이걸 한 번쯤은 의심해봤어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가격에 뭐 10번씩 되고 이러면 카드사에서는 전화 안 와요? 이런 거. 보통 카드사에서 이것이 혹시 타인이 예.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이제 거래한 것으로 의심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불법 매출 거래 회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거나 제재하는 규정들이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네. 일단 주의나 경고, 한도를 하향하거나 일시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카드사에서도 이상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뭐 카드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가 있기 전에 좀 조사를 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당연히 없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한 건 사실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피해를 본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환이 약정된 거래였기 때문에 그 반환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관계 기관에서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과 징계 규정을 검토해낸다고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키워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